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교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사람들과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산업,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의 편리한 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기술을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걸 사용하고 활용할 수 하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 성향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문제는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타인과 공존하는 마음, 자연과 동물을 배려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민주성 이런 것들을 함량해서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사는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모델링 역할을 원활하게 하도록 저 스스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여 남을 배려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보람을 깨닫게 하여 배려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교사 역할을 따지고 봤을 때 인성교육과 연관시켜서 서술하거나 이제 말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 근거는 뭐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기술이 긍정적으로 쓰이냐 부정적으로 쓰이냐 그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도 대상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발달에 워낙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교사 역할, 마지막 교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 그리고 다양한 수업 방식과 공감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저러한 교사의 어떤 지도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활용한 개별 학습,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학교 외 학습입니다. 학교 외. 물론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 이외의 시간, 즉 아이들이 집에 가 있는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아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개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공감 능력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배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교 외의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별 학습을 실시하고 자기 능력 수준에 맞춰서 학교에 와서는 그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실시해보고 또 그 지적인 측면, 인지적 측면 외에 어떤 정의적 측면, 공감 능력, 이해력, 협동심, 배려심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지적 수준 및 학습 성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교과 내용의 이해와 지식 전달은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지적 욕구를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만약에 A 정도 상태고 80 정도고 학습 양식은 B 정도 될 때 T라는 주제를 전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C 방법과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겁니다. 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큰
데이터 용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에게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즉 분석을 해서 이런 수준의 학습자와 이런 학습 양식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주제를 학습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이해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데이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에게는 이 방법, 이러한 교수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제를 학습시키고 또 이러한 수준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학습법, 다른 수준의 어떤 내용과 예시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뭐 영상을 많이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외 공간에서 언제든 자기가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든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수준과 학습 양식, 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외부 업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교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의 능력 아이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들을 교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이들이 학교 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교사.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교수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교사가 지적 수준, 즉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강의를 올려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학교에 아이들이 오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지식 위주 전달 위주 수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는 그 방식보다는 이 온라인 수업 때는 지식 전달이 용이하니까 주로 지식을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식 이해가 갖춰져 있다면 본시학습 즉 실제 수업 학교 현장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을 해본다든지 토의학습, 토론학습, 심학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의적 측면을 배우는 협동식, 배려식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빅데이터가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잘 분석해주고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외부의 공간에서는 지적 수준의 성장은 이뤄낼 수 있지만 아이들의 감성적 능력, 정의적 능력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케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의적 능력, 어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걱정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은 지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해보고 몸소 느끼고 부딪혀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습한 이후 학교에 와서는 친구들과의 소통, 공감, 배운 내용을 심화학습과 같이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즉 학교 이외 공간에서는 주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한번 들어봤고 학교에 와서는 이제 다양한 학습법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미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이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지식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사회적 존재로서 협동식, 소통,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솔직히 아이들의 어떤 지적 욕구에 대한 충족, 지식적 측면에 대한 지도는 학교보다는 학교 외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거죠. 그게 학점 은행제라고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있을 때 말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아이들에게 너는 이제 지식적 측면 어느 정도 갖춰졌구나 이런 역할을 이제 학교에서 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학교에서 우리가 실시하던 강의식 수업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조금씩 이제 축소될 거고 실제 학교 현장에 와서는 아이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 뭔가 토론해보고 말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교류해보고 뭐 심화학습과 체험학습 이런 거 위주로 학교가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유출을 하고 추론해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해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즉 학교는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는 물론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충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감성적인 능력,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측면, 하고 정의적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서 충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학습은 아이들이 해낼 수 없다. 심학습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협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제 맞닥뜨려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화학습 그리고 정의적 능력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거에 우리 이제 초점을 좀 두고 나가야 되지 않나 교육이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는 아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학교 외의 시간에 개별 학습을 잘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부모에 와서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심화학습, 창의력 이런 것들을 길러내고 혹은 정의적 영역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교육이 강화될 것이고 미디어 리터시 교육, 정보를 사용하는 소양, 그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물어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분명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어떻게 교사가 나가야 되지? 그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 기술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기술이 가지는 한계점을 교사가 보완해주는 학교 교육이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 두 가지에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핵심 포인트인 진로 교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